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당내 갈등이 지난 한 달간도 너무 뜨거워서 그야말로 진짜 폭발 직전에 당 내용이고 소송전까지 지금 이제 결국 가게 됐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앞서 예고를 해드렸지만 방송 전에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간단하게 카톡으로 대화 나누면서 이 가처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제 어떻게 주장했느냐 법원에. 그 부분만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요. 왜 도대체 허은하 대표와 조대원 최고가 당원 소환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대표는 6가지고 저는 3가지, 4가지. 네,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오는 요약된 3가지 꼭지가 천하람 원내대표 입장이라고 언론 보도된 게 1번이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 과정에서 당원과 당규를 위반했다. 뭐 이건 이거는 네. 저기 네. 자기들이 그쪽에서 내세운 소환 사유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 그러니까 네. 그건 이게 뭐 여러 가지 배경 원인 중에 하나겠지. 보도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언론이. 예. 그 이제 이거하고 이주영 정책위원장 얘기도 아마 뭐 이주영 그 얘기도 자주 하는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그건 들어갈 거예요. 2번이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부당 지시와 통제를 했다. 3번이 당을 개인적 홍보 수단으로 사유화했다. 근데 보도는 여기 나와 있고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언론을 다 뒤져봤는데 자세한 이야기가 나온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조대원 최고께 아무래도 여쭈려고 그랬는데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 이야기는 지난번 시간에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경질 과정에서 당원과 당규를 위반했다라는 거, 뭐 경질하는 건 경질하는 건데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 뭐 이주영 정책위원장도 그렇고 이게 뭐 어떤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게 이제 12월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녹취록을 2시간 반짜리를 들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기자분들도 한 번만 들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걸 다 동의하에 녹음을 했고 만약에 나가서 여기서 회의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이걸 공개한다는 조건 하에 녹음을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공개는 안 했죠. 공개는 안 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천하람 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12월 19일 날 당헌 당규를 개정했다. 개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는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은 대표가 언제든지 해임하고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임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원래 우리 당의 취지는 이준석 의원 때 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최고위원들이나 외부 세력에 의해서 쫓겨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몽땅 물러나도 당대표 혼자서 지도부를 붕괴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나머지 사무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채용을 하고 해고를 할 때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의결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 사람을 해고할 수 있고 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외 조항으로 단 해가지고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하고 있는 개혁연구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처럼 이 3가지는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대표가 협의해서 최고위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냥 한 명하고 얘기해서 의견 잘 들었다 그러고 임명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권한을 12월 19일 비공개 회의 때 천하람 의원이 뺐더래요. 그러니까 투표까지 붙여서 최고위원회의 그때 저는 참석을 안 했는데 그때 저기 천하람 의원이 어떻게 바꾸냐면 사무총장이나 나머지 정책위장 나머지들도 전부 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의결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김철근을 잘랐기 때문에 함부로 못 자르게 하려고 이제는 최고위원들 자기들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저기가 4명이 뭉쳐 있다 보니까 그 4명으로 자기들이 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했다고 이 발표를 해요. 근데 원래 당헌 당규는 최고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야겠죠.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한 달에 앞으로 저기 우리가 당헌 당규 바꿔가지고 당 대표는 1,000만 원, 최고위원들은 50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한다라고 바꾸면 그게 땅땅 두드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당마다
그보다 당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 정도 모여가지고 500명, 1000명 모여서 이걸 추인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당대회 때 추인을 해줘야 되고 안건을 올려서 그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위, 민주당 같은 중앙위 그래가지고 그게 보통 국회의원 다 들어가고 당 사무처 직원 중에도 고위직 들어가고 광역 의원들 뭐 하고 그다음에 기초의원들은 의장급들, 부의장급들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자기들이 해서 그 합치면 뭐 한 500에 1000명 정도 되거든요. 1000명 미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형식상이지만 추인을 해줘야지 되는 건데 우리 당은 그걸 이제 개혁당무위원회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당은 500명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개혁당무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천하람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최고위원회가 그 개혁당무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개혁당무위원회에 분명히 그 규정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개혁당무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것도 대표가 올려요.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주면 대표가 이걸 개혁당무위원회에 안건을 올릴지 말지 그다음에 올려달라고 했음에도 이걸 연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당대표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걸 안건을 상정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 당의 당헌 당규는 당대표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와서 막 이제 그 녹음 보면 나와요. 막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사회를 보겠다. 내가 주도한다. 왜? 본인은 직접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따다다닥 해버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당 사무처 직원들이 당신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권한을 빼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무총장 권한 해임하고 이런 것들도 못하게 다 빼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저는 이제 위임장을 써놓고 갔기 때문에 대표가 제하고 자기 표까지 2표로서 반대를 했고 자기들은 4표, 4명이 투표해가지고 찬성했다, 통과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비공개 최고위가 안건이 뭐였나요? 안건이 예. 사무총장, 그다음에 정책위원장, 예. 그다음에 연구원장 임명권을 네. 협의 사항에서 의결 사항으로 바꾸는 거. 당원을 개정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12월 19일이 만약에 천하람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바뀌어졌다면 그 이후에 정책위원장 이주영 의장을 뭐 예를 들면 경질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위법이 되는 거죠. 당헌 당규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것을 잘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게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 상정을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저한테도 원래는 최고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려면 하루 전날 우리 당헌 당규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루 전날 안건을 사무총장한테 줘서 사무총장이 모아서 대표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하루 전날 천하람 의원이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형님 좀 만나자고. 근데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얘기 안 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천하람 의원이 저보고 따로 만나자고 한 게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다음날 해외 출국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출국한다 그랬더니만 아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언제 오냐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온다 그랬더니만 아 그럼 됐다고. 그러니까 조대원이 없을 때 끝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안건에 대해서 적어도 최고위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는 아마 설득을 해서 대표를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내용을 바라보면 천하람 의원이 주장하는 게 대표 당신도 조대원 위임장 들고 2표 행사했지 않느냐. 투표에 참석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녹취록을 잘 들어보면 대표가 투표에 참석한 게 아니라 이 회의 자체를 반대해요. 나는 당신한테 회의 소집권과 사회권을 준 적이 없다. 왜 당신이 이렇게 투표까지 하느냐. 나는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러는데 천하람 의원은 2표 행사했다. 당신은 투표에 졌다. 이걸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법률 용어가 뭐 있죠. 투표 참석해가지고 당신이 행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한 거다. 니도 참석해놓고 투표까지 해놓고 왜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끊임없이 대표가 막 천하람이 엇박 지르고 막 보면 가관이에요. 근데 거기서 두려움 속에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렇게서는 안 된다. 나는 투표권 사회권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아니다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해요. 얘기하고 마지막에 원내대표는 이렇게 회의를 소집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니까 그 문제의 발언을 천하람 의원이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안 계시면 원내대표인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대행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모순이란 거죠. 저는 우리 법원에도 제출했지만 대표가 버젓이 있는데 대표가 계속 이 회의 하지 마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안 계시면 제가 회의 소집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네. 거기다 남겨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게 원천무효고 음. 도리어 천하람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내용을 갖고 본인들이 계속 정책위원장 해임한 것도 잘못이다. 그다음 네가 저기 그 이후로 누구지 새로운 정책위원장 임명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임명한 것도 전부 다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네.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12월 19일 비공개 회의 네, 결정에 그러네요. 따라. 예. 그게 핵심이네요. 예. 그게 제가 이제 그 오시는 길에 안 그래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당규 좀 보내달라고. 그 이거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당원 당규를 제가 직접 저도 변호사니까 예. 이런 관련된 송사도 꽤 이제 다뤄봤고 해가지고 당원 당규를 제가 이참에 한번 각 잡고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네. 봤더니 당원은 있는데 당규가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방금 최고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천하람 원내대표가 어떤 취지에서 주장하는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당헌에 그 57조 4항에 보면은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허은하 대표는 전형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자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연 제척이라는 말은 누가 뭐 양보할게 난 지금부터 사회권 줄게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당연히 회의에서 아예 최고위에서 빠지는 사람인 거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가 빠지게 되면 원내대표가 이제 당연히 대행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소집할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원내대표의 입장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정책위원장, 정책위 의장 해임에 대해 가지고는 무슨 아까 빠르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취지냐면은 당원의 이제 23조의 옛날 당원입니다. 이거는 구당원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23조 당원에 보면 4항에 당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인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그래서 인면권은 임명도 할 수 있고 파면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을 합친 게 인면권이죠. 근데 이제 다만이 있습니다. 다만에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이렇게 돼서 명. 그래서 이제 인면과 임명은 다르다. 이제 이걸 주장하면서 정책위 의장을 임명할 때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면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일반적인 당직자들하고 달리 그 3명의 자리는 적어도 대표 측근으로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해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해임을 새롭게 해야지 또 임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임명을 했는데 다른 사람 바꾸고 싶어요. 네. 근데 임명을 할 수 있는 임명 권한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을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이번처럼 해임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대표의 임명권이 사실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만들었을 때는 자꾸 이제 임면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세 자리는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해임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당직자들은 임명과 임면, 파면을 의결을 해야 되는 거고 요 세 자리는 적어도 네. 대표가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다.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이제 쟁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을 해임할 때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되냐 안 거쳐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조대현 최고위원은 의결 필요 없다. 당대표 권한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천하람 원내대표 측은 규정상 파면 해임은 무조건 최고위 의결 거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쟁점이고 지금 아마 가처분 법원에서도 엄청 치열하게 싸움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표는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를 제쳐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있는 게 뭐냐면 당무감사위원회예요. 최고위원들이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이번에도 봤지만 한 명의 특정한 권력자가 최고위원회 다수를 장악하고 있으면 네. 갑자기 딱 멀쩡하게 일했는데 잡혀 딱 찍어가지고 야, 너 오늘부터 너 이런 잘못이 있던데 그것도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조대원 보고도 예를 들면 너 갑자기 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뭐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대. 너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넌 제척되고 자 투표해. 그러니까 얘를 제껴버리면 나는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민주적 절차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라는 걸 둬가지고 그 감사위원회에서 과연 이 제보 사실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당원 소환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 얘를 자격에서 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당에 보면 당원 소환할 수 있는 사유가 3가지거든요. 법령을 위반했든지 그다음에 당헌 당규를 위반했든지 안 그러면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결점이 있든지 결격 사유가 있든지 이건데 이거를 이제 당무감사위원들이 보고 판단해서 야 이건 아니야. 이건 허위 사실이야. 아니면 이거는 문제는 좀 있지만 이 정도로 당원 소환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하지 않고 당무감사위원회가 없으니까 최고위원회 이미 바이어스된 사람들이 모인 최고위원회에서 대표를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 제척시키고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 이걸 이제 구태타로 보는 거죠 우리는. 네. 그래서 이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다. 이 취지로 지금 이제 법원의 가처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 사무처 당직자에 대해서 부당 지시와 통제를 했다. 이거는 어떤 취지일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무처가 저도 대표가 처음에는 뭐 사무처 직원들이 그 성명서를 발표할 때 저도 야, 대표가 또 행동을 어떻게 했기에 이러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가 자기 여기 홍보했잖아요. 자기 홍보 수단으로 썼다 당을. 근데 여기에 제보가 있어요. 제보가 사실은 맨날 그러면 대표 뭐 사진 찍고 영상 올리고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그 내용 나오거든요. 우리 당의 대주주는 이준석 의원인데 이준석 의원 사진 안 올리고 네 사진을 제일 많이 올리느냐라고 이것도 이 소환 사유에 있어요. 있는데 황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놓고 전부 다 대표를 앞에 놓고 청문회하듯이 다 물었어요. 저도 물었고. 그러니까 그러대. 아니 당대표가 최고위원들보다는 사진이 더 많이 나오고 영상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어느 당이나 다 그렇잖아요. 어느 당이든. 왜냐하면 그 대표가 가장 인지도가 높고. 그 이재명은 뭐 완전. 그렇지. 근데 우리 당은 특수하게도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왜 얼굴과 사진은 활동 사진은 안 올리고. 그건 괜찮은가 봐. 이준석 사진 영상 많이 찍히는 거. 그거는 왜 안 올리냐고. 그건 사당화 아닌가? 그걸 안 올리냐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대치기할 수도 있겠네. 나중에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이준석 의원실에서 마치 그걸 초상권이라도 있듯이 우리 사진 올리지 마. 우리 활동 영상 올리지 마. 그래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은 애초부터 허은하 대표의 임기 초반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들었고 자기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한 번도 활동을 같이 한 적도 없고 이준석 의원하고는 제가 최고위원 한 8개월 하면서 딱 한 번 봤거든요. 그래요? 예. 한 번도 우리하고 활동을 같이 하지 않고 심지어 그때 내란 때 우리가 이 시위할 때도 대표가 계속 이준석 의원한테 연락드렸냐 같이 좀 하자고 하는데 뻔히 우리가 시위하고 있는데도 원내지들은 뒤로 우리를 뻔히 보고도 지나쳐 가버리고.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아니죠. 허은하 힘 빼려고 하는 거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자기가 예를 들면 천하람이 원내대표였으면 안 그랬겠죠.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였으면 천하람은 이제 자기 꼬붕이니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했을 건데.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가 대표 될 때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뭐 계기가 있었나 여러 가지 궁금해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유추해 보건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 건 때문에 틀어진 게 크다고 봐요. 산업은행 본사를 다른 이야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준석 천하람은 그 산업은행 노조들이 시위하는 현장에 가서 절대로 옮기지 않겠다고 해놨는데 허은하는 부산 내려가서 허은하 대표가 산업은행 부산 본사 부산 이전을 어떻게든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니 발끈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김철근 사무총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대표한테 정정 기자회견을 하라. 그거 아주 주제 넘은 거 아니에요. 사무총장이 당대표 보고 정책에 대해서 딴 것도 아니고 정정 기자회견을 하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못 들었고 대표한테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 당대표는 가급적 정책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라. 얼마나 건방진 소리예요. 김정은 사무총장이 전달했다는 거지 그걸. 그러니까 위에서 시켰으니까 그걸 전달했겠죠. 네. 가급적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당대표라면 되게 모멸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지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꼬장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아는 한 당협위원장이 이준석 의원하고 상당히 가까운 모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건 확실해요. 당선됐을 때도 바로 옆에 있고 이런데 그분도 보니까 그 당협위원장한테 요즘 이준석 의원이 되게 허은하 대표의 당 운영과 인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좀 불만이 많다. 언제쯤? 이것도 한 10월 전인 것 같아요. 작년에. 10월. 예, 작년에. 이미 그때부터
뭔가 좀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시그널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음. 의도적으로 빌미를 만들어서 허은하를 쳐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실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 계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는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었더라도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쫓아냈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뭔가 저는 허은하 대표가 고분고분했으면 뭐 살려뒀겠죠. 그 허수아비 식물을 만들고 허은하가 거기에 따라왔다면 허 대표 체제를 유지를 시켰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대표하고 저기 이준석 의원하고 처음에 당선되고 얘기가 있었던 게 임기 마칠 때까지 얼마를 준비해 놓으라 그랬다든가. 그러니까 당의 재산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당의 돈을 좀 비축해놔라. 비축해 놓으라고 얘기한 걸로 전 들었어요. 그럼 뭐 그게 선거를 대비하려고 그랬.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26년 5월 달에 물러날 때쯤 되면 이제 2027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대선 나가야 되고 이 당은 자기 당이니까 그 돈을 마련해 놓으면 그 돈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기 대선이 터졌잖아요. 네. 당 대표가 안 그래도 당의 재산을 조금씩은 그러니까 이 내년까지의 목표치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도 그 절반 정도는 좀 준비를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보니까 허은하가 고분고분하지 않고 귀찮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기 대선 터지면서 이제 바로 준비를 해야 되고 어제 출마 선언할 때 예를 들면 돈이 들었으면 그 행사 비용 이런 것들도 아마 통장과 도장을 넘겼으면 거기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돈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각종 내가 의심스러운 건 그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동탄 갔을 때 썼던 각종 여론조사 비용 이런 건 과연 어디서 나갔느냐, 누가 됐느냐.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동탄을 정할 때 여론조사를 수도 없이 돌렸다고 보거든요. 여러 군데를 놓고 여론조사를 돌려가 본인이 저하고 통한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에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대구 수성을 내가 뛰고 있는 수성을에 잘 나온다고 측근들이 거기 가라고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 비용은 그럼 당시에 본인이 다 됐느냐? 자기가 갈 지역구를 정하는데 본인 돈으로 한 거냐? 안 그러면 당 돈으로 한 거냐? 안 그러면 누가 대납을 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수사나 조사를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을 치르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어제 행사 같은 것도 만약에 자기가 당권을 쥐고 있었으면 당비로 인력 동원해가 했겠죠. 근데 허은하가 당권을 잡고 있고 통장 이 도장을 꽝꽝 안 찍어주면 자기는 피곤한 거야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정책지원금인가 나온 것도 9,200만 원을 자기 3명이서 나눠가 뚝딱 했더라고 보니까. 현역 의원 3명. 현역 의원 3명이. 예, 그것도 저는 국회의원을 안 해봐가 잘 모르는데 그 3천만 원 이상씩을 한 명 앞에 제일 많이 준 사람은 1,000만 원을 줬고 제일 적게 준 사람은 500만 원. 그러면 뭔가 연구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당대표한테 9,200만 원 내가 사인하라고 들이미니까 내가 만약에 당대표였으면 뭔데 이게? 왜 줘야 되는데? 국민 세금을 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 갖고 오라 해가지고 확인하고 줬을 건데 대표는 뭐 어쩔 수 없이 사인해주고 하는 거를 마침 제가 그 옆자리에 앉아가 봤거든요. 사인해가지고 9,200만 원인가를 결제해주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지. 이게 뭡니까? 라고 보니까 한 명 앞에 1,000만 원 뭐 12명, 13명이 나눠줬더라고. 그러면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 그냥 나눠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쉽게 쓰고 대표도 뭐라고 했냐면 그때 천하람 의원한테 이런 법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천하람 의원이 아이 뭐 이번만 좀 넘어가자. 나도 당대표 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천하람 나도 당대표 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나도 당에다가도 내놓고 돈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은 우리가 쓰겠다라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허은하 대표가 계속 국회의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관례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 그리고 뭐 당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기획사한테 맡겼는데 당에 있는 사무처 뭐 예를 들면 어느 국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획사에서 갖고 온 게 1억이라고 올렸는데 대표가 세 군데 입찰을 봐보니까 5천만 미만으로 내려갔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 문제가 저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아주 큰 배경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서울에 제가 방송하러 갈 때 기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개혁신당 갈등의 원천은 돈 문제야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예.
자, 이제 논의를 좀 이제 진행을 해서 이런 의문들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으뜸당원 중에 20% 이상으로 이제 20% 이상의 서명을 하면은 소환 투표를 이제 할 수가 있고, 소환 투표가 실제로 실시됐을 때 30% 이상이 이제 으뜸당원에 참여해가지고 참여한 사람의 과반 이상이 이제 찬성하면은 소환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해임이 되는 건데, 허은하 대표, 조대원 최고위원 모두 이제 90%가 넘는 으뜸당원이 파면 이제 소환하는 것에 찬성 투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당원들의 총의가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법적 다툼, 가처분도 아주 큰 산이고 넘기 참 힘든 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처분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입지는 굉장히 크게 줄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천하람 의원도 오늘 그 말씀을 하셨던데, 가처분 결과가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불복한다. 불복한다고요? 네, 불복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가처분 결과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도 우린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본안 소송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당헌 당규를 따르지 않은 위법이지만 그 탄핵 사유라고 얘기해놓은 내용이 하나부터 열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제가 얘기하는 오늘 제 모두 발언에 조목조목 밝혔지만 도리어 내가 피해자인 내용을 그걸 갖다가 나보고 명예훼손했다고, 예를 들어서 한 최고위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저보고 탄핵 사유 4가지 중에 하나를 넣어놔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최고위원의 직책 당비를 당 총무국에서 그 사람은 다 냈는데 조대원이 안 냈다고,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허위로 그분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통장 까보면 안다고.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내가 그 얘기했겠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당헌 당규,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당헌 당규에 보면 직책 당비를 석 달 안 내면 경고장을 받고 이 사무총장한테 네. 넉 달 안 되면 자격이 정지된다고 했어요.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최고위원회 와서 발언하고 대표 쫓아내는데 앞장서고 투표까지 했다면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실체인데 이런 내용을 진실을 얘기했는데 이걸 도리어 자기들이 당원 게시판도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원들도 자기들 말만, 극렬 당원들은 자기들 말만 믿어주니까 그 내용으로 좌표를 찍고 조대훈이가 거짓말했다고 허위사실로 내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을 당에서 고발해놨고 내 개인적으로도 고소를 할 생각이고 민형사상으로 다 책임을 물을 건데, 이런 내용 4가지로 다 거짓말되는 내용 4가지로 나를 탄핵해 놨으니까 이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문제됐지만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원 소환 가처분이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우리도 따르지 않는다. 저쪽도 안 따른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이 재판 결과가, 본안 결과가 나고, 그 다음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놓은 고소 고발의 결과가 날 때까지는 뭐 끌려나가면 나갔지,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나가면 나갔지, 피를 보면 피를 봤지, 절대로 고분고분하게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정치적인 입지와 법적인 입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옳고 그르고 거짓말했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과 입지는 당원들이 90% 넘게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나가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지금 대선 전국에 뭐 하는 거냐, 우리 당의 대선 주자는 이준석인데 이준석 끌어내리면 누구를 대선 주자로 내세울 거냐, 당신이 할 거냐, 대안도 없으면서 왜 자꾸 발목 잡냐, 이런 목소리가 규합된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 소수. 네. 소수 이준석 의원을 지지했던 2만 명, 네. 그 투표에 나온 사람이 네. 들의 뜻이고, 네. 우리 당의 총 당원들 한 8만 명쯤 되고요. 네. 뭐 돈을 안 내는 당원들도 많지만 네. 으뜸 당원이 2만여 명입니까? 그렇죠. 어떤 당원도 이번에 투표한 게 한 2만 5천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전당대회 할 때만 하더라도 4만 1천 명이 유권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2만 5천 명, 그것도 아주 뭐 한 달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은 다 자격을 줘가지고, 그런 당이 없어요. 네. 나머지는 적어도 석 달 이상 당비를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도 국민의힘 20년 있어봤지만 투표 우리 쪽으로 유리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모아도 적어도 석 달 이상 내거든요. 여기는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석 달 이상 한 사람은, 그러니까 대표성이 상실되다 보니까 한 달이라도 낸 사람은 다 끌어모은 게 겨우 2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의원 쪽에
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이 왜곡시킨 상태에서 그 여론조사를 돌린 거나 마찬가지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모집단이 이제 그렇죠. 이준석의 모집단이 이미 친하는 왜곡된 거죠. 거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만 그 2만 명 데리고 당신이 당을 나가서 당을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당은 그 당원들이 낸 당비보다 국가로부터 받는 정당 보조금이 더 크다. 네. 정당 보조금이. 그 정당 보조금을 만드는 데는 천하람 이주영 의원보다 우리 같이 지역구에서 뛰면서 한 표 한 표 우리가 돈 1억 이상씩 써가면서 표를 모아온 사람 덕분에 배지를 달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출마도 하지 않았고 이번 전당대회에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권한을 자기들이 뺏들어 가겠다고 하는 게 이거는 공공성 공익성에 위배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당은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임영웅 팬클럽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임영웅 팬클럽은 팬클럽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면 돼. 법원에서도 그 손을 들어주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 따지면 그러거든. 허은아 네가 90%의 당원들한테 미움받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준석 너는 90%의 국민들한테 미움받잖아. 그럼 너는 정치권에 퇴출돼야지. 기본적으로 정당은 이 국가 전체의 공동체의 기본적인 상규를 지킬 의무가 있고 그걸 지키라고 국민들이 십실반 세금을 내가지고 그 정당을 도와주는 거예요. 공익성, 공공성을 추구하라고.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임영웅 팬클럽에서 때로 몰려와가지고 한 20만 명 되는데 야 개혁신당 저 괜찮네. 우리 임영웅 영웅님을 그 당의 대표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쫙 가입해가지고 대표의 권한을 지금 뭐 이준석이 있으면 이준석을 갖다 좌표 찍어가지고 끌어내리고 그 당을 장악하면 그게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사회 상규와 공공성 공익성에 부합하느냐. 맞지 않다. 법원도 그런 걸 판단을 해야지. 이걸 그냥 일개 팬클럽처럼 회원들이 원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원한다고 죽이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이게 자기가 봤을 때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피는 여기 피는 내 손에 묻히는 게 아니라 니들한테 가라고 내주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지 이게. 근데 이제 그거는 법원에서 이제 주장하실 때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셔야 되는데 이제 정치적인 영역은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당을 개혁신당에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당원들의 적지 않은 수의 당원들이 이렇게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이냐에 대한 솔루션이 이준석 의원이 네. 내 얘기하잖아요. 절차를 지키고 당에 있으면 네. 본인이 이제 대권 후보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개혁신당에서 현재 헌화 지도부에서 정한 룰에 의해서 뭐 각 대선 캠프가 이제 출마 희망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들 모아서 서로 간에 이제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겠죠. 그 헌화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당이 정한 룰대로 대권 후보가 되면 또 대권 후보 중심으로 당이 돌아갈 건데 지금 현재는 이준석을 계속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이준석을 빨리 추대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경선 없이 경선 없이 추대해달라는 거지. 그리고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게 김철근을 경질했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헌화 대표한테 얘기했던 게 빨리 당 재정 넘기라고. 통장부터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돈 가지고 이준석이 마음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투명한 정당 운영을 위해서도 그건 절대로 우리는 순순히 물러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근데 다 좋은데 그렇게 됐을 때 당원들이 움직여줘야 의미가 있는데 당원들은 지금 현재 이 극렬 당원들 때문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돈 안 내고 안 움직이는 당원들도 많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우리 전당대회 할 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4만 1,000명이었는데 현재 이번에 보면 15,000명 이상이 돈 안 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당원 숫자는 그때보다 늘었는데 당비 안 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예. 저는요 모든 정치인들이 이 그런 목소리들을 규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정당에서도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그냥 개혁신당 얘기하면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을 좋아해서 허은아 조대원 나가라 우리끼리 할 거야 빨리 다 넘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뭐 팬클럽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반대되는 이제 팬클럽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대선 전국인데 그러면 최소한 최고위원께서 뭐 경선에 출마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당에서는 추대하지 말고 경선하자고 주장하시거나 구심점이 있어야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출마를 선언한 분이 있고요. 대선 출마. 그래요? 예, 후보가 있죠. 근데 그 후보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긴 최고가 아니 그 사람은 깜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왜
하버드만 후보돼야 되나? 그분은 스탠포드 대학 나왔던데. 내가 그랬거든요. 스탠포드 대학은 안 되고 하버드만 되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도 택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선 룰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이준석 이 사당처럼 이번에 봤잖아요. 투표할 때도 이 극렬 지지층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원 비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투표 비율을 높여가지고 적어도 7대3, 8대2 이상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리로 대선 경선을 치르면 출마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한두 명 정도 있어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우리 보고 그러거든. 지난번에 누가 찾아와서 저쪽 측에서 이제 찾아와서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이준석 아니면 대선 나갈 사람 있냐 그래서 내가 있다. 그거 왜 해보지도 않고 자꾸 이준석 의원만 얘기를 하느냐. 그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지만 이준석 당이라고 우리의 한계는 또 이준석 당이란 것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 그럼 이준석이 가지지 못한 면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토론도 하고 경쟁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꺾고 이준석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의 가졌던 이준석이 가지지 못한 지지율까지 흡수하면서 더 강한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끝까지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의원이 우리하고 대화 타입이 안 되고 본인 혼자 독단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나가서 무소속 후보로 본인이 당을 만들든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길 있고 아니면 두 번째 길은 당 내로 들어와서 당 안에서 공정한 룰에 의해 협의를 거친 공정한 룰에 의해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되는 길이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시청자분들 또 괜히 오해하실래. 제가 천하람 의원하고 이제 대학교 친구긴 하나 의견을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혁신당 당원도 아니고 저는 이쪽 지지자도 아니고 아예 정치 성향이 이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어느 편을 들지도 않는데 법률가로서 이제 분쟁을 보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말씀대로라면 이제 개혁신당의 미래를 쭉 그려보니까 다음 달 초에 갖춰본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당이 진짜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둘 다 도장을 들고 허은하는 허은하 대표대로 내가 당권이 있다고 도장을 쥐고 있을 것 같고 천하람은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 같으면 비대위원장이죠. 내가 원내대표로서 당대표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일단 대응을 맡아가지고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 새로 뽑을 거야. 그래가지고 당대표가 2명인 상황이 되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막 싸우고 멱살 잡고 막 이 도장이 맞고 저 도장이 맞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내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대선 선거 치는 내내 그럴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고 바라봤을 때 소위 말해서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이런 문제도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결자 해지는 이준석이 하면 된다. 내가 지난달에 왔을 때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언론에 대고 대화합시다. 내가 모든 걸 열고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허은하가 나 못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우리 대화합시다. 자 모든 걸 내려고 내가 대화할게요 라고 하면 이준석은 노 그냥 무시 개무시 이렇게 해버릴 수 있지만 허 대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악화의 일로로 걸어왔던 거는 결국 이준석의 정치력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로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준석이 무슨 대통령이 돼. 이준석이 무슨 대통령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이준석 옆에 둘러싸고 있는 게 김철건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럼 김철건 자기하고 인사 뜻이 안 맞다고 선출직 최고위원한테도 밤에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반말 까면서 협박하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면 김철건이 국정원장이나 비서실장이나 돼가지고 사람 보내가 나 협박하고 뒷조사하고 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끔찍한 세상을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그 얘기했죠. 그래서 그래도 이준석을 찍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가 현재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이준석 의원을 찍지는 못하겠다 내가. 드라마틱하게 본인이 변하면 되겠지만 내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찍을 생각이 없으니까 내 같은 사람부터 설득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이준석 의원은 그러겠죠. 조대원을 빨리 후쳐버리는 걸로. 보내버려라. 쫓아내는 걸로 그 이준석 스타일의 정치이니까. 그렇게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매도하고 약점 잡아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인간성 말살시켜가 버리는 게 이준석 정치 스타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옆에서 같이 정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을 벗어나고 난 뒤에는 진짜 극렬한 안티가 돼서 김정은이보다도 더 이준석을 미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유승민, 이 신인규, 김소연 뭐 변희재도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그러던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답답하고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이 갈등 상황에서 누구 나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나가지 않으면 갈등이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공이 다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마음은 들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가처분 결정이 아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그 가처분 결정 이후에 생기는 혼란상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의 영역이니까 법의 영역을 지나서 정치의 영역은 모든 걸 다 옳고 그르다고 시시비비 다 따져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면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 내줄 건 내주고 얻을 건 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딜과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치력인 거죠. 지도력이고. 제가 이제 경향TV에서 며칠 전에 나가서 이준석이 아직까지 지도자가 되게 부족한 한계점이 보인다고 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블렌딩 하지 못한다. 여러 사람의 색깔을 이 사람 저 사람의 색깔과 요런 질감 저런 질감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옷감으로 만들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일이 아직은 없고 내가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틀린 놈들 다 나가. 요게 이준석의 정치 메커니즘이어서 그게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요 메커니즘이 아주 유용하지만 지도자는 다 품어야 되잖아요. 큰 조직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계점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이 하여튼 뭐 반반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하고 몇 번 대화를 시도했어요. 네. 그러면 저는 당신들 원하는 바 내가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김철근을 다시 받으라는 부분은 안 된다. 이기인이 저보고 그걸 요구하던가요? 예, 김철근 형님 정말 김철근은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야 정말 김철근밖에 안 되겠냐라고 얘기해서 김철근을 받으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협상이 진행이 안 된다. 그게 첫째 조건이었나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대화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김철근을 배제하고 또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영향력 있고 책임 그 캠프 안에서 책임 위임을 받아가 권한을 위임받아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은 알았다. 그러면 우리도 대표 혼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내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논의하겠다. 그리고 설득해 보겠다라고 우린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준석이는 제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그때 이긴 최고위원도 했던 말이 저도 준석이 말 안 듣고 준석이도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대화의 판 자체가 열릴 수가 없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나가야 되네 누가. 그러니까 안 나가면 안 끝나네 이 싸움은. 그러니까 여기는 심지어 그 한국의 희망하고 당명 놓고 자기들 각서파동이 있었거든요. 당명을 양양자. 총선 이후에 한국의 희망을 바꾼다고 서명까지 다 해. 김철근까지 다 사인해. 그쪽에서 그쪽에 3명 이쪽 3명 해가지고 사인을 다 하는데도 나중에 그걸 완전히 내가 봐도 누가 봐도 각서 이 정도 했으면 일단 한국희망으로 바꿔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이준석 쪽에서는 그걸 뒤집어. 그리고 양양자를 완전히 인간 이하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기술들은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최종적으로 이준석 사인이 들어가지 않은 각서는 아무리 거기에 천하람이 사인하고 누가 사인하고 사인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기는 이준석 의원이 결국 최종적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준석한테 아무도 바른 말을 못해. 또 이준석은 뭐 자기 맘대로 해. 각서가 있어도 그걸 부정해버려. 나는 안 했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 김철근이 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취를 갖고 있어도 그걸 갖다가 뒤집어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공정을 하고 정확하게 세세하게 문구를 적어가지고 서로 공정하고 도장 찍고 공정까지 해야 이 협상문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거지. 지난번에도 뭐 저보고 얘기하기를 일단은 김철근을 받고 그 다음에 독소조항 김철근이 월권행위하는 사무총장 독소조항을 안에서 바꿔가면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는데? 일단은 돌아오되 들어와서 그 독소조항을 대표가 싫어하는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대표의 뜻을 받드는 사무총장 정상적인 사무총장으로 만들면 되지 않냐 해서 내가 적어와. 그러니까 일단은 하고 합시다라고 얘기하기에 내가 그건 너희들 어떻게 믿어? 너희들 못 믿어가 지금도 녹음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거든.
개인적으로 얘기한테도 몰래 녹취 뜨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못 믿는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당이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 동지적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정당을 동지적 개념이 해요. 없다고. 서로 이렇게 되는데 뭐 누구 잘못을 떠나서 지금 현 정당의 모습이 이렇다 그러면은 이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도부가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모습은 예. 이 당 와서 처음 봤어요. 아 이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고 방송 나와서 말 잘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안티가 많고 비호감도가 높구나. 실제로 보세요. 우리 개혁신당의 비호감도보다 이준석 개인의 비호감도가 한 10% 이상 높아요. 아 그래요? 그 여론조사 나오더라고. 우리 개혁신당의 비호감도가 한 70%쯤 되면 신뢰도와 불신도, 그다음에 그 유력 정치인의 각 정당의 선호도와 비호감도 보니까 이준석 비호감도 84인가 그래. 우리 개혁신당의 불신도가 7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수치는 우리 개혁신당보다 이준석 개인이 훨씬 높고, 좋은 수치는 개혁신당보다 이준석 개인이 낮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본인이 대권 나간다고 저래놨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당도 이준석한테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이 변수로서 이 캐스팅 보트를 지을 수도 있는 변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당대표 하지 그랬나? 그러니까. 난 그게 잘 이해. 근데 뭐 하시는 말씀 보면 뭐 이제 당무는 지도부가 하시고 나는 동탄에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당무에 나는 간섭하지 않기 위해서 이준석 당이라는 한계를 띄워놓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양보를 한 거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말로만. 아 그건 이제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말로만 그랬고. 그건 그냥 위선인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그랬고 뭐 끊임없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김철근을 통해서 뭐 관여하려고 한 영향력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리고 거고. 대표가 계속 쫓아가서 조율을 했는데 그건 또 그러거든. 내가 언제 오라 그랬나? 지가 왔지. 이게 이준석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아무리 그 여자가 비례대표 받으려고 실제로 뭐 와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3시간 동안 비례 받으려고 질질 운 여자. 김영선? 아니 그걸 허나 대표 그랬다고 지금 까버렸잖아요. 얘가. 근데 허 대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하고. 근데 내가 그랬거든. 허 대표가 1번 받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허 대표가 비례 받으려고 자기 동탄 선거 바빠 죽겠는데 자기 캠프까지 졸졸 따라와가지고 3시간 동안 울면서 매달렸다고 얘기했잖아. 저 이준석이. 그럼 내 같으면 대표님 아니면 나도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하기에 난 당신이 진짜로 그런 줄 알았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나는 이해는 했어요. 왜냐면 비례 받으려고 당장 3시간 울어가지고 비례 받을 것 같으면 내라도 울겠는데 안 그래요? 그거 뭐 3일이라도 30일이라도 울고 무릎 꿇고 하지 배치가 어떤 건데. 근데 그걸 동료라고 얘기하면서 천하용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아무리 지가 급하다고 저기 전부 다 있는 데서 기자실에서 그 3시간 동안 비례 받으려고 운 여자라고 낙인 찍어버린 게. 근데 대표는 착해가 그것도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 안 하고 자기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를 갖다가 타임테이블로 쭉 해가 설명을 이만큼 A4지 2장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본들 뭐합니까? 이미 낙인 찍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해.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하고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적 수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준석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 수가 그래 뛰어나지만 결국 그게 본인의 현재 그 정치인 중에 유력 정치인 중에 가장 높은 비호감도와 그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1%밖에 안 나오는 지지율 또 그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제3의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여러 가지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 나의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개혁신당이 계속해서 분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좀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양당의 그 한계, 거대 양당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개혁신당의 울타리를 만든 거니까 그리고 그 엄동설안이 제3지대 힘들다고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제3지대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근데도 하겠다고 나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잡아뜨리고 서로 그러지 말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카메라 없는 데서 좀 싸우고 녹음하지 말고 좀
목욕탕에서 대화하시고 녹음기 없는 데서 맞네. 사우나 다 벗고 맞네. 그래야 돼. 네, 그런 데서 좀 하세요. 사우나에서 해요. 사우나에서. 나는 요즘은 네. 누굴 만나도 네. 저거 녹음기 들고 있나 이렇게 네. 의심하는 게 진짜로. 그 사우나 최고야. 목욕탕에서 하세요. 목욕탕에서. 진짜 이래가지고 무슨 동지야.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아마 가처분 결정 나고 나서 방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돼가지고 또 향후 당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또 조대현 최고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댓글 다실 수도 있고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누구의 반론도 저희가 충실하게 반영할 생각이 있으니까 특히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뭐 이긴 최고 의원도 그렇고 누구든지 뉴스민에 연락해 주시면은 충분히 반론을 저희도 실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와주시면 더 좋고요. 너무 감사하고 예.